안녕하세요. 오종혁 고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앙사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소 빌리는 것을 다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수모를 당해요. 양반으로 쓰였던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소주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속마음을 추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뭡니까? 다른 사람은 술과 고기로 살해를 했는데 너는 염치도 없이 빈손으로 왔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꿩고기와 좋은 술로 이제 대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를 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당시 민중의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그렇죠? 실제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소주인의 의식이 간접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내용을 살펴보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죽다 하다마는 이제 공짜로나 값을 치러서 돈을 주거나 해서 받아서 내가 빌려주고 싶지만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어젯밤에 이제 건너집 저 사람이 목 불고 아주 싱싱한 이 숙광 장기 있죠? 예, 지금 보면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지읍 아주 잘잘잘잘 끓는 그 구슬 같은 기름이 막 끓어오르는 아주 그 맛있는 기름에 튀겼다 이거예요. 구워냈다. 그러니까 이제 치맥을 가져왔다 생각하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 귀한 술하고 꿩고기를 가져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내가 이제 받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 익은 막 익은 삼해주라는 건요 굉장히 귀한 술입니다. 정월 셋째 주 그 해일이거든요. 이때 빚은 좋은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하게 나에게 권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묻는 건 뭡니까? 거절의 의사입니다. 그렇죠? 소를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내일 내가 그 소를 주마하고 큰 약속을 했다. 신약, 당신하고는 약속을 어겨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오니 사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고 돌려 말하는 방법의 그 말하기를 쓰면서 거절의 의사,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굉장히 처량한 화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실위, 그러면서 화자가 얘기합니다. 사실 정말로 그런다면 설마 내가 어찌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는 겁니다. 체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뭐예요? 사대부로서의 지위도 없어졌고 재산도 없고 그렇죠? 양반이나 농민의 입장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소외된 화자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 그렇죠? 벌거벗은 듯이 완전히 그 민낯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헌먼덕 숙이 쓰고 자, 헌집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굉장히 처량하죠. 축 없는 집신, 굉장히 가난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설피설피, 어슬렁어슬렁 물러오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맥없이 움직인다는 건 화자가 기대감에서 뭘 바뀐 거예요? 실망감으로 바뀐 겁니다. 이 간절에서 이 기대감에 의해서 소비를 빌리러 이제 뛰어왔지만 허둥정 뛰어왔지만 결국 어때요? 설피설피 물러오는 이러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풍채적은 형용에, 그러니까 풍채적다는 얘기는 뭐야? 덩치를 풍채라고 합니다. 사람의 어떤 외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의 개만 짖을 뿐이로다. 그죠? 그래서 개라는 소재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에 타산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이 세상 인심을 몰라요, 화자가. 순진하죠. 그래서 소를 빌려다가 실패하고 낭패당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이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에서 이 개가 막 짖습니다. 이 개가 짖는 의미는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이 초라하고 이 궁색한 이러한 모습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어때요? 시적 화자의 이 초라한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거 반드시 아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문단으로 가시면요. 집에 이제 돌아와요. 귀가를 해서 야박한 세태, 그죠? 뼈저리게 경험을 했죠. 그러한 그 정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 춘경, 즉 밭갈이, 농사지을 생각은 때려치는 겁니다. 보실까요? 와실은 이 달팽이 와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곳이라는 겁니다. 누추한 집에 이제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한자성어는 이제 전전반측이 되는 거죠. 고민과 근심이 많아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북창을 북창이라는 것은 북쪽으로 난 창에 기대어 앉아서 이 말이에요.
새벽을 기다리니, 그렇죠? 이제 잠이 안 오고 이제 새벽을 기다리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5번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무정한 대승. 자, 대승은요, 이제 오디새입니다. 오디새.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오디새는 어떤 새냐면요, 이 대충 이제 봄에 농사 지을 철에 이제 운다고 합니다. 뻐꾸기 마냥. 그래서 이 무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정해 보이겠죠. 이내 내 한을 돕는다. 그렇죠. 이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자기의 이 처량한 처지를 훨씬 더 부각하는 겁니다. 이 새가 울면 농사 짓고 풍악도 울리고 막 그럴 텐데, 자기는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소외된 상황, 이 상황에 이 한을 더욱더 부각하는 감정이입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소재라는 거 정리하세요. 시험에 나와요. 종조 추장 하면 먼들을 살펴보니, 그러니까 아침 나절 내제, 그러니까 아침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슬퍼한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먼들을 바라보니, 그렇죠? 새벽 밤에 돌아와서 새벽 아침 돌아왔죠. 먼들을 이제 슬픔하면서 쳐다보니 이 농사꾼의 노래 소리가 즐기고 있답니다. 흥도 흥 없이 들린다. 그렇죠. 당연히 나에게는 그게 즐거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농가의 즐거움과 자기 화자의 처지는 어떻다?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세간 인심, 세상 인심 모르는 한숨 나오겠죠. 그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숨을 쉬는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아까운 저 소배는 볕보님도 좋을세고, 이 말은 뭐냐? 이 소배는 이제 쟁기의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쟁기의 볕보임은 쟁기의 날을 얘기합니다. 날 있죠. 이 날을 반짝반짝 빛난다는 겁니다. 저건 뭡니까? 이 소가 없으면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 없는 이런 현실을 갖다 부각을 하는 겁니다. 가시가 엉켰어요. 왜냐면 소가 없다 보니까 쓸모가 없었잖아요. 묵은 밭도 이 용케 갈 수가 있겠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 엉켰다는 얘기는 그 묵은 밭, 그러니까 오래된 이 밭들도 어떻습니까? 소만 있다면 이걸로 전부 어때요? 쉽게 갈 수 있겠는데, 이 말이네요. 그렇죠?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소만 있다면 저 볕보님으로 다 갈아버릴 텐데 하는 아쉬움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허당 반벽이라는 건요, 텅 빈 집 벽 한가운데 걸려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벽보님이 어떻다? 걸렸다 이겁니다. 쟁기날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네요. 춘경은 이제 봄가리도 거의 끝났으니 이제 뭐 때려쳐 던져버리자.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이네요. 자, 그 다음 7번째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연을 이제 벗삼습니다. 이제 자연 속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대자연 속에서 저절로 늙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너무 어때요? 녹록지 않죠? 그래서 강호의 꿈을 되새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호한 꿈을 꾸은 지도 오래됐다. 이 말은 뭐예요? 강호 가도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이 당시 사대부의 소망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 꿈을 꾼 지 오래됐다. 그래서 번호 1번, 4번이 전부 강호의 한 꿈을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유유자적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현실에서 소도 없이 농사도 못 짓는 이런 절망감을 바로 강호의 꿈으로 시선을 돌리네요. 그렇죠? 구벅이 위로와요.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었다 이겁니다. 잊었다. 이 말은 슬프게도 이 먹고 사는 것이 꺼리낌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강호의 한 꿈들이.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 있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꿈 다 날렸다 이 말입니다. 천피기욱은요, 이제 기수, 중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강의 이름인데 전설상이 강해요. 근데 그 물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 시냇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 냇가를 쳐다보니 녹죽, 푸른 대나무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뭐다? 강호의 꿈인 거죠. 그죠? 자연과의 삶이니까. 유비군자들아, 낚싯대나 빌려다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나 빌려다오. 그러니까 대나무 많은 장면,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선비들 낚싯대 나오는 장면, 이 장면들이 전부 뭐예요? 바로 강호의 꿈입니다. 이 번호를 제가 체크해놨죠.
노화 깊은 곳에, 노화는 이제 갈대꽃입니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총풍, 대자연이죠, 대자연. 이거 친구 됐다. 뭐야, 자연동화, 물화일치 아닙니까? 자연친화. 이것도 세 번째. 그럼 네 번째 뭐야? 임자 없는 풍월강산. 이 추인 없는 이 대자연의 절로절로 자연스럽게 늙으리라. 그러니까 근심 없이 늙겠다라는 거죠. 역시 자연동화, 물화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전부 뭐다? 강호의 한 꿈입니다.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싶은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 거예요. 무심한 백구야. 이 백구는 갈매기예요. 기러기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욕심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욕심 없는 저 갈매기야 오라하며 말라하랴라는 것은 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또는 가라고 하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욕심 없는 삶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툴이 없는 곳은 다만 여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툴 사람이 없는 곳은 다만 여기 어디예요? 자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다? 우리가 잘 아는 자연동화, 물화일체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안본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낙관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비관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무상한,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이 몸에 무슨 지치랑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현실 내 어떤 그 문제에서 완전히 어때요?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랬죠. 네. 그래서 두세이랑 반론을 다 묵혀 던져버리고 그렇죠. 이제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그렇죠. 이게 바로 낙천적인 거죠.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이 선비가 갖고 있어야 될 정신. 바로 뭡니까? 무욕의 경지입니다. 무욕, 무심 또는 무욕, 욕심을 갖지 않는다. 무심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나온 무심한 갈매기 할 때 바로 무심과 무욕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내 빈천, 내 가난이 싫다고 여겨서 손을 해다라는 건 내젓는 겁니다. 내젓는다고 그 가난이 물러갈 것이냐, 또 남의 부귀가 부러워서 그걸 손을 친다고 일리와라고 이제 오라고 손을 친다고 한들 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꾸법, 서리법이 쓰인 거고요. 결국 뭐다? 여기에 나온 화자의 세계관이 나온 거죠. 운명론이죠. 운명론. 그리고 체념하는 겁니다. 자, 요 정서를, 태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표현 방식하고. 인간이 어느 일이,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냐. 이거 확실하게 나왔죠. 이제 운명과 밀접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니무원. 자, 비니무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별 3개를 할까요? 비니무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하지만 가난할 빈자에 그러나 역접이에요. 무원,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낙천적이고 낙관적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 말이에요. 내 생활이 이렇다 보니 서러운 마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인 갈등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갈등 해소예요. 내적 갈등을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장면입니다. 단사표음이라는 건요, 가난하게 사는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기, 만족하게 여기겠다. 이게 바로 안본지족이에요. 안빈낙도 안본지족. 그러니까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가난하지만 뭐 하겠다? 만족하게 여기겠다. 그렇죠? 이런 것이 전부 낙관적인 거죠.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다. 온포라는 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겁니다. 그거에는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의식이 풍족한 거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의식주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거죠.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충효를 중시하는 겁니다. 유교. 화형제, 그렇죠? 우리 그 상강어련 중에 화형제 있잖아요. 형제끼리 화해를 화목하게 지내라. 뭐 친구끼리 어때요? 신부모, 믿음을 갖고 사겨라. 그 외다라는 건요, 그르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외다라는 것은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리자는 의존 명사예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그래서 유기적 이념을 실천하겠다는 삶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 밖에 남은 일, 이거 생긴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나머지 일은 뭐예요? 유교를 빼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이죠, 생활. 이런 현실적인 생활은 타고난 대로 살겠다. 마음을 평온히 갖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끝맺음 방식이 어때요? 심적 갈등을 유교적인 자세로 해결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유교적인 자세로 해결했죠. 여기 바로 유교적인 자세예요. 여기 보니.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끝맺음의 방식이 뭐냐 그럴 때 유교적인 자세로 갈등을 해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8번 지금 8문단의 표현상 특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배치됐습니다. 병치라고 그래요. 배치돼서 리듬을 강화하고요. 또 당대의 관습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종교 의미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념을 강조하고요. 관념적인 한자가 많이 나왔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를 직접 제시, 간접이 아니라 직접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정화자의 행동과 의식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자는 어때요? 삶에 대해서 관념적이었죠. 또 이상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전기 가사의 특징이잖아. 그렇지만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태도도 보죠. 그러니까 이게 후기 가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와 후기의 모습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현실적인 태도는 어디에 나왔냐면 농촌 마을에서 가난한 그 선비의 부류로서 자영농으로서 변신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이 장면이 현실적인 거고요. 관념적이라는 건 강호에서 자연에서 도를 실천하고 이 생활관념이 결합된 이 안빈낙도의 정신세계, 이것이 이제 관념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실적인 태도와 관념적인 태도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긴 내용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장과 단어가 많습니다만 정리를 잘 해놓았으니까 여러분께서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꼭 만드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